안녕하세요. 금요일 읽어주는 여자 천동입니다. 여러분, 청약통장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제대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예전에 청약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버전으로 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특징, 기능, 그리고 저축 방법, 게다가 주의사항까지. 이게 그냥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 방법을 잘 모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꼭 아셔야 하는 부분들로 오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길고 발음도 힘드니까 그냥 청약통장이라고 부를게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 통장이에요. 나만 없어?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만드시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의 청약, 즉 나 이 집 살래 하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종의 티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약통장은요, 자유적금 형식으로 저축하는 상품이에요. 내가 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예금자 보호도 정부가 해줍니다. 이 청약통장은요, 재테크 필수 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택을 청약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좋은 통장입니다.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하건대 입금을 안 하더라도, 청약을 안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쓰이는 통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능은 똑같은데 청년들에게만 몇 가지 우대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베이스니까.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고요, 갓난아기부터도 가입이 가능한 거의 전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은 어디서? 9개 은행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가입이 안 된다면 어딘가 다른 은행에 우리 엄마가 내 이름으로 가입해놨을 확률이 큽니다. 개이득. 만기는 없습니다. 6개월 있다가 해지해도 되고 10년 있다가 해지해도 되고, 청약할 때 또는 자금이 필요하실 때 아무 때나 원하실 때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기간마다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년 이상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연 1.8%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는요 3.3%예요. 이건 이자 때문이라도 가입 조건이 되면 무조건 이걸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정부가 이자를 정해주는데요, 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시중에 있는 예금금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아요. 특히 지난 3년간은 금리가 계속 낮아졌었는데 1.8%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 1년 미만일 때 연 1%,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때는 연 1.5%라고 나와 있잖아요. 통장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해지 시점의 이자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년을 가지고 있다 해지를 하면 1년치는 1%, 그 이후 1년치는 1.5%, 그 다음 2년 넘게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1.8%, 이렇게 더해져서 받는 거고요. 금리가 변한다. 변한 시점 이후 기간 동안은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통장 일단 만들어만 놓고 2만 원만 놓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2년 이상이 지나가 버렸네? 이후에 내가 넣는 금액은 무조건 2년 이상일 때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라는 거지. 저축 한도는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회차별로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1억을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유적립식이지만 특징이 한 달에 한 번만 입금이 가능해요. 한 번에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추가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요 선납이 가능합니다. 24회차까지 선납이 가능해요. 입금을 하면 회차가 같이 표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10만 원을 넣고 오늘도 5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제 넣은 10만 원은 1회차, 오늘 넣은 5만 원은 2회차로 표기가 됩니다. 이거는 청약 순위 때문에 회차를 적어두는 거예요. 한 달에 1회차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총합 15만 원을 넣었는데 사실 오늘 넣은 5만 원은 다음 달치를 선납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목돈을 넣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청약을 가입하면서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을 하고 1회차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24회를 선납할 수 있는 거예요. 1,200만 원을 24회로 쪼개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일은 최고 2,700만 원을 내가 여기에 예치를 해둘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달이 되면 내가 선납을 한 것 중에 1회차가 삭감이 되니까 다음 달부터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예금금리랑 이 청약통장의 금리가 좀 비슷한 편인데 이게 변동금리잖아요. 일반 예금금리보다 이 청약통장의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요즘처럼 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점점 내려갈 때는 아마 청약통장 금리가 더 높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예금하러 왔다고 하시면 청약통장이 있는지 보고 청약통장의 금리가 더 높아서 청약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청약통장에 넣어드린 적이 꽤 있거든요. 꼭 금리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금 1년짜리, 2년짜리를 해놓으면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이자를 다 못 받거든요. 이자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다 안 줘. 어쨌든 그 계약 기간이라는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얘는 언제 해지를 해도 약정된 이자를 다 줍니다. 그리고 매월 50만 원까지 추가 입금도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라서 저는 이 통장 일단 강추입니다. 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말씀을 드릴게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영업점에 가셔서 하셔도 되시고 요즘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발급이랑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입금액의 40%인데 연간 납입금액은 최대 24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서 600만 원을 넣어도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24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40만 원의 40%면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9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소득에서 96만 원을 제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 통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에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1순위 자격을 획득하고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해서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치금도 일정 금액 필요하기도 하고요. 국민주택 청약할 때와 민영주택 청약할 때 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국민주택이라는 건 LH, SH 같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1순위 조건은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하고요. 그리고 24회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차를 납입을 해야 하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 그리고 6회의 납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결국 매달 한 번씩은 입금을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고요. 1회 입금당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달에 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10만 원까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1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2만 원부터 입금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2만 원씩 24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1순위 요건에 가입 기간과 횟수만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청약통장 웬만하면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도 나도 다 1순위란 얘기예요. 1순위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민주택은 청약 시 순위 순차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공교롭게도 다 1순위다 라고 하면 전용 면적에 따라서 납입 횟수가 더 많거나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순위를 재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내가 저축을 위해서 10만 원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청약통장에 240만 원 또는 360만 원 이렇게 넣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영주택의 경우 마찬가지로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이건 납입 회차가 아니라 예치 금액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과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차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도 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그 당일까지 이 금액을 준비하셔서 한 번에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영주택도 1순위가 많겠죠. 1순위 중에서도 가점들이 있어요. 이 가점들을 계산을 해서 순위가 재배정되는 거예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 청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10만 원씩 매월 2년 또는 3년 동안 입금을 하고 잔액 1,500만 원에 맞춰서 입금을 해놓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내 통장을 만들어주신 게 있다면 잔액이 240만 원 또는 360만 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국민주택으로 할지 민영주택으로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일단 기간과 금액을 최소로 맞춰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상품. 이 상품은 만기가 없습니다. 장기 상품이라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해지를 해야 돼요. 일부 해지,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출 이자를 내야겠죠? 예로 들어서 내가 욕심을 내서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몇 년간 넣었단 말이지.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모아져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해서 목돈이 필요해요. 아직 집을 살 건 아니야. 그냥 전세로 들어갈 거야. 와, 근데 여기 안에 묶여있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해지하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동안 쌓인 기간과 가산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약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씩 또는 소득공제 생각해서 20만 원씩 저축을 하시고 그 이상의 저축액은 다른 통장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통장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청약 통장에 한 번에 입금을 해도 되니까. 근데 어차피 청약에 성공하면 계약금을 내야 돼요. 집을 살 생각이라면 그동안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청약 통장은 깨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어차피 돈을 많이 모아야 내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통장을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청약 통장에 잔액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같이 근무하시던 차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수년간 꼬박꼬박 넣으셔서 그런지 잔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쓰지 않을 돈, 절대 뺄 수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가 큰 돈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란 게 자꾸 돈을 쓰고 싶고 막 해지를 하고 싶잖아요? 해지를 못하는 통장이라고 딱 인식을 박아놓고 입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간에 해지하기가 좀 마음먹기 좀 힘든 통장이다 보니까 약간 잉여금을 쌓아놓는 통장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잉여금 통장, 비상금 통장 뭐 이런 거. 납입 연체 시 꼬박꼬박 입금하지 않고 하루라도 늦게 입금을 하게 되면 1순위 획득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을 내가 1일에 했어요. 근데 매월 1일이 지나서 입금을 하게 되면 순위 발생일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1순위 달성을 가장 빨리 하려면 매달 가입일에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입할 때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3, 4년 지나서 내가 230만 원을 23회로 나눠서 입금을 하려고 해요. 가능해요. 지연 입금? 나중에 모자란 회차만큼 입금을 하는 거니까. 그럼 입금이 완료되는 그 순간 1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연체된 일수랑 계산을 다 해서 1순위 발생 날짜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고 이 계산식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은행에 전화해서 1순위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계산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청약통장 상품은 24회 선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납을 한다고 해서 1순위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선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고요.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라는 의미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 건데 그 목적이 아닌 청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공제가 적용된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6.6%를 세금으로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내가 불입한 금액의 6.6%를 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손해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많이 내지는 않아요. 내가 소득공제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보다 해지할 때 세금 추징된 거 보니까 이거보다 많다 하면 소명해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내가 소득공제로 혜택받은 세금과 해지하면서 추징된 세금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걸 내는 거예요. 내가 감면받았던 세액만큼 다시 국가에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만약에 내가 무주택 확인서는 제출을 했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먼저 추징이 됐지만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렵죠. 이게 부동산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막 세금도 관련된 게 들어가고 게다가 제약은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쵸? 알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청약통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 영상이 조금 더 쉬운 버전이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좋은 상품, 언제든지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품. 입금을 하다가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중단하셔도 돼요. 이거 자유적립식이고 나중에 입금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1순위 자격이 좀 늦어진다는 것인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나은 통장이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업그레이드 영상은 처음 찍는 것 같은데 맞나?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약을 했다고 끝내시지 마시고 다시 만드셔도 됩니다. 해지하는 순간 다시 만드세요. 아마 은행원도 다시 만들게 할걸요? 청약하는 그날까지 파이팅!